아, 모니터가 겁나 크네. 네, 모니터 10.1인치. 와, 많이 크네요. 내가 이거보다 커.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그 모니터 사이즈가 더 많아요. 아, 많이 크네요. 네, 조금 얘가 좀 두꺼워요. 모니터 자체가. 네. 이유는 뭐냐면은 네. 얘는 일체형이에요. 쉽게 말하면 GPS, 원래 GPS가 일체형이 있고 분리형이 있는데 네. 걔는 분리형이에요. 걔는 수신기는 단순하게 위성을 받아서 네. 저 모니터에서 다 처리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얘가 좀 더 두껍고요. 네. 원래 분리형이면 좀 더 얇아지는데 네. 예, 지금 2.5D 특성상 이제 모니터는 좀 쓸 수밖에 없어요. 옆에 베젤이 좀 크거든요. 지금 GPS 수신기 2대와 저기 보시면 센서가 네. 지금 2개가 이렇게 암 센서, 그리고 거켓 센서 들어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한번 찍은 거, 전국 어디 가도 똑같이, 좀 똑같아요. 일단은 2.5D가 지금 뭐 가장 큰 차이점, 2D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네. 0점을 한번 찍으면은 네. 내가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식사를 한다거나 뭐 기계를 잠깐 껐다 킨다거나 얘도 그 데이터까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죠. 바로 이어서 작업이 가능하세요. 2D 같은 경우는 0점을 이동할 때마다 0점을 그죠. 찍어줘야 되는데 써봤어요. 예, 얘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써봤는데 되게 불편해요. 이게 경기장 예를 들어 찍고, 예. 하다가 보면은 또 이제 제 위치가 바뀌면 또 다시 또. 예, 맞아요. 네. 조금이라도 2D 같은 경우는 바퀴나 휠이 게다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은 맞아요. 0점을 새로 찍어야 되는데 맞아요. 얘가 한번 찍으면은 내가 500m를 가든 1km를 가든 5km를 가든 그 기준 레벨값을 기억하고 있어요. 좋긴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2D와 3D의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D 기능은 다 되는데 네. 안 되는 게 뭐냐면 도면이 안 돼요. 근데 보면, 현장 빼고는 보면 그죠? 약간 좋긴 좋은데 또. 일단은 만약에 뭐 큰 현장에 뭐 몇 개월짜리 뭐 들어가시면은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도면이 있는 게 아무래도 좋죠. 그렇죠, 그렇죠. 예. 완전 큰 현장 가면. 네, 근데 난리를 네. 하실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일단은 다 동일해요. 2D든 3D든 2.5D든 레벨기는 말 그대로 네. 레벨을 보는 기기예요. 그렇죠. 예, 내가 기준을 잡았을 때 기준에서부터 높낮이가 얼마냐가 가장 기초적인 거고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얘도 지금 레벨만 나와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정면, 측면, 네. 그리고 얘는 지금 아까 전에 설정을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모드가 3가지 모드가 있어서 얘가 지금 얘도 9배도 일단 9배 없애고 평으로 네. 다 설정하는 게 다 있네. 네, 이렇게 보시면은 보기 좀 편하시고요. 네. 예, 뭐 화면에 보시면은 말 그대로 좌측 끝날, 중앙, 우측 끝날 이렇게 이제 3가지로 화면으로 나와요. 예. 그다음에 이게 0점 버튼인데 네. 0점을 한번 잡으시면은 이런 형태로 지금 화면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지금 좌측이랑 우측이랑 4단, 3단 이렇게 나오고 가운데가 제로가 나오잖아요. 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지형이 약간 이렇게 약간 좀 삐딱하게 있다가 저정이 아니고,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조금 이렇게 삐딱하게 나오는 거고요. 그럼 중앙 센서점만 보면 되겠네, 그죠? 예.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얘는 VRS라고 해서 네. 인터넷을 이용해서 네. 국토지정보원이라는 서버에 접속을 한 다음 네. 거기에 있는 보정 데이터를 받아오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0에서 1cm, 2cm 왔다 갔다 해요. 네. 예, 얘는 가만히 있어도 오차를 계속 이만큼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오차는 살짝 가지고 있어요. 대신에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부터 500m를 가든 1km를 가든 2km를 가든 3km를 가든 그 손가락 한 마디의 오차가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 2D 같은 경우에는 자체가 가만히 있을 때는 모든 센서들이 부착이 돼 있다 보니까 관절마다 부착이 돼 있다 보니까 네. 가만히 있을 때는 레벨이 잘 맞아요. 네. 근데 이동을 할 때마다 0점을 새로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누적 오차라는 게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동하면 조금이라도. 그렇죠. 공구리가 아닌 이상은 네. 이런 흙 같은 경우에는
바가지로 누르는 힘이 있다 보니까 네. 살짝씩 오차가 있어요. 그거를 만약에 1km를 끌고 간다 있을 경우는 누적 오차가 계속 벌어지겠죠. 많이 점점 그렇죠, 하면은 그렇죠. 나중에 끝에 가면은 오차가 좀 심해질 거고 얘는 처음부터 0에서 1, 2cm 왔다 갔다 하겠지만 1km로 가도 1, 2cm가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에요. 와, 1kg가. 그렇죠. 그러니까 누적 오차로 멀리 봤을 때는 거의 뭐 없네요. 이게 더 낫다는 거죠. 와, 전부 다 누적 오차,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높이값이 네. 지금은 GPS를 그냥 위성을 받은 레벨값으로 나오는데 네. 이거를 이 현장 레벨과 맞게 네. 예, 세팅이 내년 상반기에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일반 그 현장에 쓰고 있는 측량용 GPS 있죠? 네.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그 GPS와 이 복귀 레벨값을 맞출 수가 있게 그 세팅을 할 예정이에요. 예. 그거는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뭐 장비를 구매를 하시더라도 네. 추가 요금은 따로 발생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뭐 구배 작업 같은 경우에도 뭐 깊이 내가 지금 0점을 잡은 데서 만약에 50cm를 파고 싶다. 그거는 0.5라는 거 입력하시면은 네. 제로에서 지금 50cm가 지금 내려가 있죠. 그러면 제로가 나올 때까지 파는 방법이 하나 있고 네. 또는 기본적으로 나는 여기가 지금 0이 잡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마이너스 50이 나올 때까지 0.5가 나올 때까지 파는 방법.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 네. 말 그대로 종단 횡단은 당연히 9배를 넣으시면은 이렇게 이제 9배가 인식이 되고요. 그리고 화면을 나는 이렇게 분할로 보기 불편하다 하면 두 번을 클릭하시면 내가 원하는 화면만 확인이 가능하세요. 화면도 내가 원하는 걸로 바꾸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기본적인 2D랑 방식은 비슷하고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2.5D 에만 있는 기능인데 이거는 포인트를 관측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네. 이 현장에서 위치가 뭐 말목에 사라졌다거나 꽃대가 없어졌다거나 네. 뭐 중요 포인트가 사라졌다거나 내가 저 위치를 기억하고 싶을 때 이 포인트를 한번 누르시면은 포인트가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약간 측량점 같은 그렇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포인트를 응용을 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0점을 잡았잖아요. 네. 저 죄송한데 저 네. 포켓 저 링크 위에다가 한번 가가지고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여기 제 바가지 위에? 네. 저 위에다가 저 링크 위에다가 한번 올려보시고요. 네. 더 올릴까요? 네, 거기다가 네, 올렸어요? 네.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찍을게요. 얘 네. 한 점을 찍고 이 점을 가지고 응용을 해서 쓰실 수가 있으세요. 되게 많이 찍으시네. 요걸 갖고 응용. 네. 응을 누르시면은 네. 요 화면에서 제가 또 다른 거를 또 넣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누르면은 이 응용한 포인트를 지금 제가 저 찍은 포인트를 응용을 넣은 상태예요. 네. 지금 보기 편하게 얘를 빼버릴게요. 두 개 빼버리고 네. 중앙만 놓고 지금 좌측과 우측 한번 바가지를 밑으로 한번 내려보시겠어요? 네. 바닥에다가 그냥 찝으시면은 네. 될 것 같아요. 바닥에 네. 되시죠?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0점을 잡았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얘는 저 바닥에 0점이 잡힌 상태예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높이가 마이너스 1.08이라고 되어 있죠? 저기 바닥에 대시면은 네. 얘가 1.08이 바뀔 거고 얘는 0으로 바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네. 내가 지금 얘 0점을 잡은 거는 이 네. 기준으로 잡은 거고 네. 또 0점을 하나를 더 잡아서 서브로 두 개의 레벨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점. 하나를 잡고 네. 하나를 또 잡으면은 내가 얘도 기억하고 있고 얘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동시에 두 작업 뭐 같이 그렇죠. 급하게 예.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제로인데 이게 마이너스 0.8이잖아요. 다시 한번 네. 올려보시면은 네. 아까 똑같은 데도 올리시면은 자, 여기는 지금 거의 제로가 네. 떨어졌죠? 네. 마이너스 아까 1.08이었잖아요. 네. 예, 2cm 정도. 그죠, 지금 그죠. 똑같이 2cm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 레벨도 구할 수 있고 또 서브 레벨도 구할 수가 있어요. 좋은데요. 예. 그리고 거리도 이렇게 분대를 뻗어 보시면은 네. 이 거리가 얼만큼 벗어나는지가 나와요. 여기서요. 지금 이 점을 찍은 데서부터 네. 한번 뻗어 보시면은 포인트 거리. 예. 지금
내가 여기 찍은 데서 지금 뭐 1m 70cm, 80cm 벗어났다는 거예요. 아, 1m 맞네요. 10cm가 지금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아, 거예요. 변하겠다. 이거 뭐, 네. 경기장 가면은, 요 기점 찍어놓으면, 네. 뭐, 예를 들어, 100m만 한다 그러면, 딱 그렇죠. 100m에서 조금만 더 해보면. 네, 맞아요. 아, 이거 좀 많네요. 이렇게 응용으로 이렇게 쓰시는 게 이런 기능이 있다 보니까 네. 요걸 가지고 서브 레벨도 보시는 분들이 종종 많으세요. 요즘. 이거 많죠. 이거, 뭐, 경기장 갈 때 네. 하고. 위 아래 같이 보니까 네, 미안해 같이 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레벨 두 개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아, 변하네. 근데 이거. 위에다가도 0점 찍고 밑에다가도 0점 찍으면 위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이 수치로 제로가 나올 때까지 확인하면 되고 바닥은 얘가 제로가 나오면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셔도 이수치랑 되고. 이수치 같이 오면. 네. 네. 아니면은 여기 제로가 나오고 그 위에 레벨이 수치가 만약에 뭐 1점 몇이다 하면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렇죠.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두 개를 그렇죠. 보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 또는 요게 라인 내비게이션이라고 또 있습니다. 네. 이 라인 내비게이션은 뭐냐면은 만약에 사장님이 톱하기나 뭐 라인 작업할 때 일직선 라인을 작업할 그렇죠, 때 그렇죠. 사용하는 방식인데 네. 지금 아이콘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저 포인트를 기준으로 네. 직선을 만드는 거예요. 내 위치랑은 상관없이 버킷 기준으로. 네.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그냥 100m라고 일단은 넣어볼게요. 네. 100m라고 넣고 포인트 찍고 확인을 누르면은 이 라인에서부터 지금 100m가 찍힌 거예요. 바가지가 위치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예. 그리고 스윙을 한번 해보시면은 네. 살짝만. 살짝만 스윙 뭐 왼쪽에 오른쪽에도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스윙 하시면은 아. 지금 90.1m 70cm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라인에서 아, 이거 멋진데요, 이거도. 쭉 다시 옮기시면은 제로가 나오면은 아까 사장님이 찍은 원래 그 라인. 좀 나오는 거죠, 예. 이거. 그래서 쭉 이어서 중심으로 작업이 가능하세요. 와, 이것도 좋은데요, 직선으로. 와, 직선 기준점이 딱 만들어지고. 그 이런 기능도 있어요. 와, 이것도 좋은데. 그리고 약간의 3D 드로잉도 가능하세요. 3D 기능을요? 예, 약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현장 설계로 현장에서 이제 도면을 만드는 방식인데 네. 제가 임의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쭉 뻗으셔갖고 A 포인트 한번 최대한 뻗어 보시겠어요? 바가지까지 쭉. 이게 다예요. 자 보면은 네. 여기서 A 포인트를 찍었어요. 쭉 네. 안으로 감으셔갖고 옆에다가 한번 대볼게요. 네. 요걸로 그러니까 3D 드로잉이 아닌 네. 거리를 찍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쭈쭈쭈 가자 여기. 네. 여기가 B점이라고 가정할게요. 네. 찍으면은 여기에 거리가 나와요. 4.61m. 지금 A 포인트와 B 포인트의 거리가 4m 61cm라는 거예요. 네. 이걸 가지고 다음을 누르면은 이런 형태로 내가 원하는 톱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건물 톱하기 할 때 네, 하면 뭐. 되겠네요. 그러면 A는 상단이에요. 네. 상단폭을 만약에 내가 2m라고 입력을 하고 B는 파이널 하단폭이에요. 네. 만약에 똑같이 2m, H는 깊이에요. 2m 하면은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B가 1m다. 얘도 1m다 하면은 뭐 마른 목골로 45도 각도 그렇죠. 이런 그렇죠. 형태로 나오겠죠. 그 다음을 누르고 완료를 누르시면은 나닥 눌러볼게요. 지금 이게 지금 도면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바가지를 중심에 한번 가운데 한번 이동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아까 채바가지 쪽이거든요. 예.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3D뷰로 이렇게 나와요. 파트하게 좀 내리시면은 네. 그냥 얼마큼 채바가지 들어갔는지 쪽으로 채워볼까요? 예, 이런 형태로 깊이가 보여요. 3D뷰로. 와, 희한하네요. 예. 그리고 만약에 벗어났을 경우에는 네. 바가지 끝이 지금 얇게 끝날이 나가네요. 벗어났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안으로 또 들어오면은 또 수치가 나오고요. 맞네요. 예. 이렇게 나오고. 속으로 또 벗어나면은 또 이렇게 이런 3D뷰로도 이제 모델링 하셔갖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 단순하고 이건 좋은데요. 도에 만들기보다는 네. 단순하고. 요게 이제 2.5D의 이 세 개가 가장 큰 겁니다. 집게부터 모든 게 나오네. 네. 아무래도 지금 멋지네요. 경기가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멋진데요. 이런 형태로 해서
네, 더 확대도 가능하시고요. 네. 지금 보시면 여기 포인트가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아까 찍은 그 포인트거든요. 이거는 이런 형태로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설정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제 차주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네. 바가지 버켓이 만약에 닳거나 줄었을 때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냐. 네. 맞죠. 먼저 기본적으로 저희 보면 다 한글로 되어 있어요. 네. 보시면 대바가지, 툭바가지, 철바가지, 이빨바가지 있겠는데 네. 만약에 이빨이 닳았으면은 이빨 달 만큼 길이만 넣어주시면 세팅이 끝나요.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추 내리고 네. 뭐 줄자 재고 이래야 되는데 네. 저희는 그냥 버킷 끝날 후에 여기 마모도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있어요. 네. 이 마모도 캘리브레이션을 단만큼 길이를 재서 만약에 20cm다 네. 그럼 0.2 입력하면은 여기다가 단만큼 이빨 지금 용접 라인에서부터 저희 그렇죠. 하면은 만약에 뭐 거기가 뭐 15cm다 그러면 0.15 1호 입력하고 오케이 누르면 끝나요 세팅이. 네. 간단합니다. 단순하네요. 네. 그리고 한글로도 입력이 다 가능하시고요. 어째 보강한 거 일정한 길이로 하는 게 20cm, 20cm.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바가지는 원하는 개수만큼 뭐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다 입력이 가능해요. 한글로. 네. 멋지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데 다 알고 싶네. 그리고 이제 화면 구성도 내년에는 조금 바뀔 예정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지구본에 44 이렇게 적혀 있는데 네. 이것도 이제 한글로 이제 고정, 뭐 유동, 이렇게 뭐 오토 이런 상태에서 고정 상태는 이제 작동이 되는 거, 네. 유동 상태는 말 그대로 약간 조금 불안정한 거, 뭐 단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작동이 안 되는 거, 그 위성에 따라 서버에 따라서. 그럼 이게 산에 가면 동작이 안 되는 거네, 그죠? 아니요, 산에 가도 동작은 돼요. 이게 그러니까 다 그대로 돼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산에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일반 측량기 같은 경우에는 네. 바닥에서 이렇게 찍잖아요. 네. 근데 얘는 지금 붕대에 달려있어요. GPS가 자체가. 네, 본때 여기.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로 올리거나 작업할 경우에는 네. 이미 일반 측량기보다 얘가 훨씬 높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성이 수신하는 게 좀 더 낫고요. 네. 예. 그리고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 되는 지역에 아예 못 쓰죠. 그럼 예, 쓸 수가 여기서 없어요. 아예 안 나오죠, 그죠? 이거 자체가 목표이죠. 이게 인터넷이나 뭐 서버가 안 될 경우에는 이 시작 버튼이 활성화가 안 돼요. 아예 시작을 못 쓰게. 하는구나. 예. 왜냐면 사람들이 잘못 눌러가지고 그렇죠. 왜 레벨이 안 맞네 그렇죠. 이게 나왔죠. 아예 안 되는 게. 아예 목통이 돼 이게. 그렇죠. 얘가 그렇죠. 정상적으로 다 신호가 들어와 줘야 시작 버튼이 활성화가 되게 돼요. 그렇죠. 그냥 시작해놨는데 이게 되는 줄 알고 작업했는데 뭐 엉덩어리고 오면 더 안 그렇죠. 좋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뭐 보셔서 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전원을 껐다 키시면은 네. 여기에 모니터링 플로프이라고 네. 에러가 났는지 안 되는지 처음 부팅할 때 자체 점검을 해요. 기계 자체가. 그래서 이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에러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에러가 났는지 저희한테 어떤 에러가 났습니다. 거기에 빨간불이 들어와요. 이러면은 저희가 거기에 맞게 대응을 또 빨리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예. 이게 이런 게 안 뜨면은 어디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왕좌왕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막 꽂히시는데도 네, 힘들고 맞습니다. 그죠. 멋지네.